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니가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이스케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은 넓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기복이 크다. 다닐로 고메스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긴 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템포 전환이 급격히 느려지고 연결이 끊기는 흐름이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의 침투 시도는 많지만 수적 우위를 만들지 못해 위협적인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형태지만 중원 커버 범위가 좁아지며 세컨볼 대응이 취약하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상대 강한 압박에 쉽게 전개가 끊기며 라인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높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노시타는 최전방에서 전진성과 연계 움직임이 살아있는 자원으로 다양한 공격 패턴의 기점 역할을 한다. 저메인 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을 모두 갖춘 자원이며 최근 한국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대회에서도 득점왕에 오르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가토는 이선에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며 연계 플레이와 중거리 슈팅 모두에 능하며 전환 속도도 빠르다. 히로시마는 3백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구사하며 상대 수비를 폭넓게 흔드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중원 템포 조율도 안정적이며 후반에도 체력 손실 없이 라인 압박을 유지하면서 상대 전진을 원천 차단하는 흐름을 유지한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패턴으로 마무리 찬스를 만드는 구조는 니가타의 수비 완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니가타는 수비 안정감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후반 들어 실점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구조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전술 조직력, 전개 완성도,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저메인 료의 골 감각은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구조상 히로시마가 승기를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툰맷은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제공권 경합에서의 강점은 미비하며 전방 연결 고리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이다. 우사미 다카시는 탈압박과 패스 능력은 여전하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에는 템포 유지가 어려워지는 편이다. 윌튼 펠리페는 마무리보다는 이선 연계에 집중하지만 전방 압박이 약해지는 경기 후반엔 고립되는 흐름이 잦다. 팀 전체적으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형태지만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 전체 템포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4-4-2 구조상 중앙 숫자 13가 명확해지는 순간 중원 장악력이 크게 하락하며 점유율을 상대에 쉽게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야마다는 전진성 있는 움직임과 공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나가는 좌측에서의 볼터치와 템포 조율에 능하며 탈압박 이후에 패스 전개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골이다. 와키자카는 중원 수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위치 선정과 공간 리딩에 능하며 이선에서의 마무리 시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채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공수 전환 시 미드필더들의 라인 간격이 좁아 세컨볼 반응이 빠르고 간바 오사카의 투톱을 상대로 수적 수비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중원 밀도와 전개 흐름의 일관성에서 간바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 체력 운영까지도 완성도가 높다. 간바 오사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점유율과 전개 흐름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는 중원 주도권과 세컨볼 대처 능력, 템포 조율까지 갖춘 전술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흐름을 읽으면 답이 보인다. 가와사키가 이 경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캉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기회를 만든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볼 탈출을 병행하지만 연계 속도는 다소 느리다. 카미야는 활동량이 많으나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 빈도는 제한적이며 공격 전환 시 볼 소유율이 자주 끊긴다.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업에서의 불안정함이 반복되고 있고 강팀과 맞대결에서 수비 블록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3백 시스템의 좌우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후반에는 뒷공간 대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원정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사키는 중앙 수비의 핵심으로 제공권과 위치 선정 모두 안정감을 준다. 에리크는 전방에서 연계와 돌파 모두 가능한 다재다능한 공격수로 공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오기아라는 후방 빌드업을 조율하면서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빠르며 중원 장악의 핵심 축이다. 비셀고베는 최근 경기에서 포지션 간 거리 조절이 뛰어나며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 양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도 높아 오카야마의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경우 뒷공간이 대거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오카야마는 구조적 약점을 상대로 빠른 전방 템포와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에 유독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비셀고베는 최근 하프라인 전진과 윙백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에리크의 연계와 오기아라의 중원 지배력을 앞세운 고베의 전술 응집력은 이번 매치업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비셀고베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승리로 연결할 흐름이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박스 안 움직임과 타이밍 슈팅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 중이다. 린가드는 세컨볼 연결과 전환 시 템포 조절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화제였던 안데르손이 전격 합류하며 공격 퍼포먼스는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데르손, 린가드, 클리말라, 문선민, 루카스까지 보유한 서울은 이제 리그 상위권 공격 조합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성은 수비 안정화보다 다득점 압박을 우선시하는 FC 서울의 기본 전술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홈 경기에서는 팬들의 에너지에 힘입어 전방 템포가 한층 날카로워지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은 일선에서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자원이다. 루빅소는 측면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중앙 연계가 매끄럽지 않으며 이진현은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절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트로야크와 정승현을 영입하며 수비 강화를 우선으로 했고 이는 공격보다 실점을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팬들의 여론이다. 김판곤 감독에 대한 울산 팬들의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경기 운용이 기존 울산의 강점이었던 스피디한 압박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FC 서울은 안데르손이라는 확실한 킬러를 품으며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팬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공격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울산은 김판곤 감독 체제의 구조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수비 중심 개편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분위기, 흐름, 전개 다양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서울이 오랜 울산전 무승을 끊어낼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민현은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원이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갈레고는 빠른 드리블 돌파가 장점이지만 전개 방향 선택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카즈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활동량은 뛰어나나 혼자서 중원을 감당하기엔 버겁다. 특히 박현빈과 카즈단 두 명이 중앙 미드필더를 맡고 있어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고 볼 소유권 다툼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많다. 수비 라인 앞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탓에 전체적인 압박 효율과 볼 회수가 낮아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원정팀 충남 아산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석은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연계 능력이 균형 있게 갖춰진 자원이다. 한교원은 측면에서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과 볼 전개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유형이고 손준호는 국대 출신답게 탈압박과 중원 지배력이 탁월하다. 특히 손준호, 정마호, 김승호로 구성된 3미드필더 라인은 활동 범위가 넓고 볼 점유율 유지 능력이 안정적이며 전개와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의 수적 우위는 곧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적 기초가 되며 이는 부천보다 명확한 강점이다. 부천은 중앙 미드필더 수적 열세로 인해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충남 아산은 손준호를 중심으로 중원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전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된 상태다. 수적 우위는 곧 전술의 실마리가 되며 이번 경기는 충남 아산의 완성도가 앞설 수밖에 없다. 홈팀 충북 청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가브리엘은 1대1 돌파 능력은 갖췄으나 주변 연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보단 움직임 위주에 가깝고 김영환은 중원에서 볼 소유와 압박에 집중하나 후방 커버까지 동시에 수행하긴 어렵다. 최근 김길식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으나 아직 선수단 전반에 전술이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상황이다. 세부적인 전술 흐름이 정돈되지 않아 빌드업과 압박 간의 연결이 느슨하고 경기 템포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툰가라는 박스 안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이는 스트라이커로
기회만 오면 골문을 위협한다. 이지훈은 볼 전개와 중원 커버에 모두 관여하며 안정적인 리듬 조율을 이어가고 있고 펠리페는 빠른 역습에서 기점 역할을 잘 수행한다. 천안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모험 없이 툰까라의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한실리 축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멤버 간 호흡도 탄탄하고 수비 간 간격 유지나 압박 전환 등 조직적인 틀에서 완성도가 안정적이다. 충북 청주는 김길식 감독 체제 아래 아직 전술 정비와 조직력 정착이 미완성된 상황이다. 반면 천안은 툰까라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확실한 패턴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는 실리 전술의 완성도 차이가 곧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홈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달레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진 전개에 있어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브루노 코스타는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하지만 공간 활용과 타이밍 조절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이찬동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존재감은 있으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속도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을용 감독은 이번 시즌 내내 전술적인 방향성에 혼란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 도중에도 선수들에게 감정적인 지시만 반복될 뿐 뾰족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원정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결정력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다. 바로우는 빠른 발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진영을 넓게 흔들며 좌우 측면에서의 역습 기점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볼 점유와 탈압박을 매끄럽게 해내며 팀 전체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중심축이다. 윤정환 감독은 4-4-2 기반 두 줄 수비를 통한 실리적인 운영과 빠르고 정교한 측면 역습 패턴을 통해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마련하고 있다. 무고사의 순도 높은 마무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은 현재 K리그의 무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작동 중이며 인천은 이 흐름을 기반으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경남은 이을용 감독 체제 아래 전술적인 확장성과 전개 흐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인천은 윤정환 감독의 명확한 운영 철학과 두 줄 수비 역습 구조를 완벽히 체화하며 높은 효율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팀보다 감독이 결정하는 매치업이며 인천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